자, 이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고 간단하게 예. 얘기하고 좀 넘어가 보죠. 예. 오늘 컷오프 결과 발표됐는데 그렇죠? 당 대표는 뭐 이제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4명, 네, 김기현, 4명.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황교안. 가나다 네.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네, 네, 드렸는데 네, 근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최고위원 후보. 네. 컷오프 통과한 8명의 후보를 보니까 예. 친윤 쪽에서 이른바 이 용화대 쪽에서 네, 용산 네, 쪽에서 좀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네. 8명의 본경선에 갔는데 여기서 4명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계가 좀 약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두 명, 보셨습니까?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허은하, 지금. 김용태 예,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들어가 들어 있어요. 있는데 예. 약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최고위원 선거는 네. 그 용산 대통령이셔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얼떨결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보세요.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3명씩 하면 천을이라고 온 힘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을 아직 관리를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얼떨결에 지금 최고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인지도 싸움이 됐어요. 내가 나가도 됐을 것 같아. 인지도로 하면 내가 병민보다 앞서 제가 김병민보다 앞서거든요. 같이 방송하잖아요. 그럼요. 상대로. 인지도 면에서 제가 항상 그 국민의힘이 입당하지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최고위원 누구를 망치려고 이런 식. 아니 이제 예를 그 드는 정도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거의 지금 박정희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지도 그러니까 TV 많이 나오고 많이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됐어요 보면. 그렇네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패널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용 의원이나 또 한 명 있죠. 그 떨어진 사람이 태용호 이번에. 의원 아니 떨어진 분 친윤 중에 친윤 누구죠? 중에 2명인데 아무튼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친윤에서 많은 부분 좀 지지를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리고 누구야 김기현 그 후보가 대표, 예. 같이 맨날 단상에 올라오고 그래서 김병민까지 4명이서 주로 그랬었는데 그 두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큰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네. 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비상 대책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예측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선출직 4명 이상이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아하, 잘못하면. 4명 다 이제 친윤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천술직이 예. 아니 지금 보면은 이만희 의원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만희하고 이용 아니에요, 두 분? 맞아요. 네, 두 그 명이 두 안 분이 됐어요. 사실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데 네. 김기현 그 후보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같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대위로 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물론 김용태 허나 두 분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 명만 들어가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러다가 진짜 두 사람 다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1인 2표지기 때문에. 예, 이런 2편이니까 2명을 다 찍을 수 있잖아.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천하람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고위원 후보는 딱 2명 찍을 수도 있다. 그래요. 보니까 박성준 의원도 떨어졌대요. 박성준 의원.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MBC를 공격했던 아시잖아요. 여기서 네.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언론 맞아요. 탄압에 거의 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분인데 이분 제가 또 예전에 심야토론에서 한번 또 한 번 또 조용히 눌러드렸죠. 이기셨어요? 뭐 이거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면 알아요. 제가 뭐 저런 얘기 심야토론에 한번 찾아보시면 네. KBS 심야토론에 제가 또 자뻑이 좀 점점 심해지시는 박제리, 제리박 이럴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어떻게 보면 친윤 쪽에서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8명 중에 4명이니까 예. 이걸 김용태나 허은하 그 두 후보 중에 한 명은 떨어뜨려야 그렇지. 친윤계 쪽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건데 네. 자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이제 당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4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 1차에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 김기현 의원이 50% 이상 득표를 1차 투표에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주 막 좀 많이 나왔던 그 표심이 천하람으로 가게 된다면 의외로 50% 이상을 김기현 후보가 할 수도 있다. 가져갈 수도 이런 있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친윤계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이 네. 50% 이상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해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행동이 도리어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79만 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선거인단 명부를 보니까 뭐 80만이 조금 안 돼요.
83만 83만 84만 가까이 되지 않나요? 선거인 다 해서 선거인단? 네. 그러니까 그 명부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83만 명 정도가 네, 가입돼 네.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인단 명부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사람들이 있는 약 사람은 79만에서 80만 사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틀릴 수도 84만 정도라고 얘기하는 선거 것 다 같아요. 하는 사람이? 네, 선거인단 83만 아, 그래요? 9,569명. 네, 그럼 좋습니다. 83만 네, 네.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많아요.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별로 봐도 영남보다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다며요. 영남 서울이 이게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역이. 그다음에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지금 그 말을 안 대놓고 해도.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너무 친윤으로 가다가는 당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겠구나는 불안감이 작동을 하면 네. 첫 번에 50%를 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50%뭐 40 몇 %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아요. 물론 지금 전략적으로 안철수 천하람 두 사람이 표가 갈린다고 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근데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예를 들면 50% 이상이 어.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네. 그 중에 반반이 나눠지든 아니면 30대 20으로 나눠지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도 되기 있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눠 갖는다 한들 김기현 후보에게 50% 이상이 갈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고 봐요. 불안감 그래요.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근데 김기현 의원이 좀 믿는 구석이라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은 거. 네, 맞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지난 7일 만났을 때는 표정이 정말 안 좋아서. 근데 이번에 웃었다며 또. 어제 보니까 진짜 갑자기. 활짝 웃더라고요. 그거 의식한 거예요. 의식했다. 의식한 거지. 그러면 가식으로 웃었다. 가식이 좀 이런- 섞여 있다. 가식적인 박정호 같으니라고. 그래서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변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크게 김기현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한테.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게 100% 김기현 의원한테 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고 그렇게 표가 높았던 지지율이 높았던 네. 그 상황은 비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의 지지였어요. 나경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보다는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전 의원도 사실 물론 보수층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호불호가 분명해요. 그분이 그렇게 막 그 인지도는 높지만 사실 어. 정치적으로 막 신망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갔다고 저는 봐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현재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네. 딴 사람 지지할 수 없이 나경원 의원한테 간 표도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100%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 지지율이 100% 김기현 의원한테 갔다 이렇게 보지 않는. 왜냐하면 초기에 천하람 나오기 전에 기억나세요? 안철수 후보하고 김기현 후보를 둘이 비교해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나경원 맞아요. 전 의원 그만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가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한테 흡수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김기현 후보보다는 안철수나 천하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전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 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네. 나경원 전 대표가 뭐 해준다 한들 100%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어떠세요? 표정이. 저는 저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심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느낌이 봤을 때 예. 네. 지금 뭐 표정이 그래. 그리고 귓속말로 하고 예. 그 저것도 뭔가 의식된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저 저봐 머리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네. 머리 올리시잖아. 예. 별로 그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흔쾌히 이런 말 아니에요. 흔쾌히. 흔쾌한 느낌은 안 든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나경원 전 의원 손을 잡고 김기현 의원이 보수 지지층을 예. 좀 모아서 예. 1차에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될 텐데 하고 있겠죠.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요.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 이게 좀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하람이 될까 봐요? 아니, 혹시 되면 네. 어렵다 총선에 아, 민주당 그런 입장에서 좀 경우가 어렵다. 되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뒤에 있으니까 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이런 또 생각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될 가능성 없습니다. 없다. 네. 단언하십니까? 미안한데 천하람 미안한데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네. 잘라서 천하람 후보한테 꼭 왜 이러세요? 보내주겠습니다. 보지 가능성 마라 없다. 천하람 안 됩니다. 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상당히 폼이 네.
이거 옛날하고 달라졌더라고 전화람이. 아 그래요? 약간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해라. 전화람 변호사 겸손하세요. 네 이렇게 좀 저 조언까지 자르지 하고 마시고요 계시고. 이런 거. 알겠습니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기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결선까지 갈 거고 네. 결과는 뭐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가 이제 유리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표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가 50% 이상 받을 가능성은 낮고 두 번째 천하람 후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한들 올라가서 결선에 가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예 아무도 지지를 안 하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표가 과연 그러면 안철수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갈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아시지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맞아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앙숙이었죠. 앙숙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 말 들어보세요. 안철수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는데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해 주겠어요?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이 천하람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분모가 늘어난다. 그렇죠. 더 참여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 결선 가면 그렇긴 하지만 근데 또 쉽지 뭐냐면 않다. 지금 보세요.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 네. 지금 이 대통령실과 김기현 측에서 하는 공격을 보세요. 물불을 안 가리고 해요. 심지어 색깔론까지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색깔론. 네, 2016년에 신영복 선생님 저희 학교 계시다가 이제 예, 작고하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그분까지 끄집어내가 그러니까 연관을 시켜가지고 색깔론 공세를 펴요. 그러니까 이 영남이나 연세 많으신 태극기 이 세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들은요 네. 이런데 쉽게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수준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수위가 지금 보세요. 2016년 얘기 꺼냈죠. 모택동 얘기까지 막 꺼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요? 동사오핑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래요. 동사오핑을 뭐 존경한다 그랬나? 뭐 어쨌든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대단하네요. 얘기까지 꺼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얘기. 제가 볼 때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손가락 자르겠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예. 또 할 거예요. 그 얘기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대선 때. 네. 다 지나간 단일하기 얘기인데 전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까지 꺼내서 얘기를 해봐. 그럼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더 심한 얘기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안철수 후보의 기세가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점점 약해지고 결선 가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실시간 후원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다시 한번 3시 광고 말씀을 3시 넘었나요? 드리겠습니다. 넘었는데 아직 안 들어. 자 오마이TV 실시간 후원 슈퍼챗 받고 있고요. 이은자 선생님이 천하람 응원해요라고. 응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네. 멤버십 유튜브 네. 멤버십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오마이TV 이게 안 올라가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무도 이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아하. 지금 최진봉 교수님의 이 목소리에 취해서 그래서 다행입니다. 나는 사람이 적어서 안 올리세요. 댓글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안 올라가서 좋게 별로 생각하죠. 안 계시나. 네. 그래서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영상도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 네.